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이 남자는 아와입니다. 트럭의 충돌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차량을 탈취해 한 여인을 인질 삼아 달아납니다. 한참을 달려 한적한 곳에 다다른 아와는 인질녀에게 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차를 멈추고 걸어간 곳에는 아와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와와 말다툼을 하던 라바가 차에 있던 인질녀를 보게 되고 조직원들이 총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라바는 아와에게 곧바로 인질녀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떠납니다. 이를 틈타 인질녀는 미친 듯이 도망을 치고 있었죠. 아와에게 금세 따라잡혀 망연자실 앉아있는 그녀에게 이 상황은 뭐지? 라는 표정으로 인질녀는 어리둥절해합니다. 건달치고는 안전을 투머치 생각하며 그녀에게 세컨 헬멧을 던집니다. 아와는 석유를 부어 차를 태우고 맹하게 헬멧을 쓰며 비틀거리는 그녀를 도와줍니다. 오토바이는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서 멈추고 멈추지도 않은 오토바이에서 인질녀는 재빨리 내려 초인종을 누릅니다. 친절하게 헬멧을 아와에게 돌려주는 그녀의 이름은 조조입니다. 이 둘의 첫 만남은 이렇게 거칠고 강렬했습니다. 며칠 전 아와는 자신이 속한 사마파의 조직원 칠영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조직원 라바와 함께 보석상을 털기로 합니다. 라바를 탐탁치 않아 하는 아와에게 의형제나 다름없는 칠영은 둘이 형제로서 나쁘게 지내지 않을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라바와 일당은 보석상을 털러가고 아와는 망을 봅니다. 경찰을 발견한 아와는 경찰차를 받고 달아납니다. 무사히 조직원들을 태워 안전한 곳에 내려주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아와는 다시 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와와 조조가 만나게 된 것이죠. 조조를 내려주고 집으로 도착한 아와. 매춘부였던 엄마는 아와가 어릴 때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조차 몰랐고 매춘부 업소에서 엄마 친구들 손에 길러졌습니다. 아와는 맥주를 마시며 외로이 어머니의 기일을 보냅니다. 왕년에 같은 조직원이었던 포숙은 아와를 보자마자 경찰이 찾고 있다며 도망가라고 얘기해주죠. 이때 라바의 부하들이 아와를 발견하고 아와를 덮칩니다. 두들겨 맞고 있던 아와를 일으킨 건 하필 경찰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와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 바로 조조를 만나게 됩니다. 끌려온 사람을 차례차례 보던 조조는 경찰에게 이곳은 범인이 없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경찰과 함께 몽타주를 만들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조조를 라바 일당이 덮치려 합니다. 이렇게 아와는 조조를 또 한 번 구해주고 라바의 부하를 칼로 찌르는 바람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여관에서 칠영을 기다립니다. 옆방 신음소리를 듣고 민망해하는 조조를 보며 아와는 힐끔 쳐다보며 웃습니다. 또다시 라바의 일당들이 쫓아오고 쉴 새 없이 도망치는 두 사람. 조조가 도망갈 수 있도록 막아주다 아와는 칼에 찔리고 놀란 조조는 도망가지 못하고 아와를 쳐다봅니다. 이때 칠영이 도착합니다. 칠영의 희생으로 아와와 조조는 무사히 풀려납니다. 칼에 찔려 비틀거리는 아와를 부축해주고 걱정하지만 차갑게 조조를 밀어내는 아와.
엄마의 친구들은 아와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조조는 아와를 만나기 위해 포숙을 찾아갑니다. 記唔記得我？嗰日你叫我新鮮嗰個咧，你唔記得咗啦？ 新鮮，你都算巴乜閉啦！話啲從來未試過圍女俾人劈㗎。佢而家有冇事啊？我整啲湯俾佢飲啊！ 포숙의 도움으로 아와를 만나러 나이트 클럽으로 들어갑니다. 아와를 발견하고 다가가지만 무시하고 화장실로 가버리죠. 조조에게 찍접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와는 또다시 차갑게 가라고 하죠. 밖으로 나가는 아와를 졸졸 쫓아가 아와의 청자켓을 돌려줍니다. 我攞翻件衫俾你，仲有個打火機。 차갑게 돌아서며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아와에게 가까이 가자 아와는 헬멧을 건넵니다. 미소 지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탔던 조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수선한 곳에 도착하자 어리둥절해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조조는 계속 아와를 쫓아갑니다.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시합에 응하는 조조를 보며 놀라는 아와. 조조를 떼내기 위한 잔인한 시합이 시작되고 조조는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화가 난 조조는 달아나려 하고 아와는 조조를 붙잡습니다. 이때 화재로 차량이 폭발하고 놀란 조조는 아와에게 안깁니다. 늦은 밤 닫힌 셔터문을 두드려 케이크를 사는 아와. 생일철을 켜고 함께 초를 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조조의 집 앞에는 경찰이 잠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와와 조조 그리고 포숙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咩啊？你話你真㗎？幫我放咗架車得唔得？你揸住筆錢買兩架舊車換新，2開4 4開8，咁咪掂咯。咩啊？想撈翻正行啊？ 아와는 조조를 집에 데려가 엄마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줍니다. 이때 삐삐가 울리고 전화를 걸던 아와는 급하게 자리를 비웁니다. 我有緊要事唔送你翻去啦，我 call 你啊。 뜻하지 않게 아와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고 엄마는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남아있는 친척이라곤 마카오에 사는 외할아버지 뿐이라고도. 집으로 돌아온 조조. 집에는 외국에 나가 있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過嚟啊！呢啲係加拿大大學嘅資料，我揀咗2間，你自己揀一間。 조조는 곧 캐나다로 유학을 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 시각 아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白啲，你去咗邊啊？今次啊，老早點樣？仲做緊手術。 조직의 두목이 피습당해 병원에서 긴급히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조에게서 호출이 오고 아와는 전화를 빌려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두목이 죽었다는 의사의 말에 흥분한 조직원들과 복수를 하러 갑니다. 조조는 한없이 아와를 기다리다 포숙을 찾아갑니다. 你話佢同人打交，俾人打傷咗，唔該你啊！ 이렇게 조조는 아와를 만나기 위해 마카오로 떠납니다. 唔該，請問麻啲喺咩度啊？ 둘은 다시 만나게 되고 한쪽 팔이 다쳐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아와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조조. 조조, 你跟住我俾唔到咩你。 개인적으로 이 영화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입니다. 둘만 있으면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조조와 아와. 할아버지에게 베개를 선물 받고 어린아이처럼 웃는 조조.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경찰은 마카오까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홍콩으로 돌아가게 된 두 사람. 터미널엔 조조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爹哋、媽咪，等我一陣啦。上車，阿成，小姐，翻嚟啦！ 조조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아와는 경찰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조조의 부모님은 아와를 납치범으로 고소한 거였죠. 아와는 경찰서로 붙잡혀가지만 조조의 엄마는 다음날 조조가 캐나다로 떠나는데 방해가 될까 고소를 취해야 합니다. 풀려난 아와는 포숙을 찾아가고 실형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估唔到喇叭，連我都玩埋。佢想坐正做老頂。 조직원의 두목이 죽자
라바는 두목이 되기 위해 경쟁자 칠영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칠영은 파가 갈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권력 다툼을 마무리 지으려 라바의 대화에 응하기로 합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아와도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하죠. 조직원 일도 문제가 생기고 포숙에게 말했던 것처럼 조직원의 생활을 털고 새 출발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지만 조조와도 멀어질 상황에 처하자 아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집으로 갑니다. 啲衫我已經幫你洗好噶啦，聽日好天你就攞出去曬啦。我已經幫你買咗啲嘢，放晒喺雪櫃度。個火機喺花盆後邊。 지읒 같기만 한 이 상황이 너무도 괴로워 술주정을 부리는 아와. 하지만 조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닦으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약속대로 조직원들 모두 모인 자리. 爸爸，你想點啊？點啊？蛇無頭不行，龍頭位我坐硬噶啦，班細佬 like 佢跟我，唔 like 嘅全部自動消失。 이 자리는 라바가 칠영과 칠영을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칼에 맞은 칠영을 도망갈 수 있게 호위하던 아와는 라바에게 가스통에 맞아 쓰러집니다. 칠영은 쓰러진 아와를 일으켜주고 칠영의 부하가 셔터를 막아주는 덕에 간신히 빠져나온 아와. 쫓기던 아와를 포숙이 차에 태워 도망쳐옵니다. 한편 유학을 떠나야 하는 조조는 심란하기만 합니다. 아와와 포숙은 라바를 처리하기 위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몸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아와. 쉴 새 없이 흐르는 코피를 닦으려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는 다름 아닌 조조의 편지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와는 조조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와는 조조를 태우고 웨딩드레스 샵으로 가 쇼윈도 유리창을 깨고 둘만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라바의 위치를 파악한 파숙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황당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 叔叔，如果你希望我哋將來會點樣，你就求上帝賜俾我哋。 조조가 기도를 올리는 사이 아와는 복수를 하기 위해 떠나고 오토바이 소리에 놀란 조조는 아와를 찾기 위해 뛰어갑니다. 라바가 있다는 장소에 도착한 곳. 喺邊啊？好耐㗎，應該走出嚟㗎。有兩條僆跟住佢，呢個我唔射啊！我真係唔射啊！我懟冧個仆街，懟冧佢老母。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던 아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혼자 라바를 처리하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술병으로 포숙의 머리를 내려쳐 쓰러뜨립니다. 조조는 보이지 않는 아와를 향해 뛰어가고 아와는 안간 힘을 다해 라바에게 복수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아와는 포숙과 함께 자신을 던져 라바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딘가에 있을 아와에게 끝없이 달려가는 조조. 조조가 끝없이 달릴 것 같은 느낌으로 여운이 짙게 박히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제목 천장지구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영구히 변함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목처럼 이 둘이 영원히 사랑할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저는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갈 때 들었던 생각이 이 여자 어떻게 살지?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실제로 숨을 쉬고 쉬지 않고를 떠나서 남은 인생은 스스로 숨을 쉰다고 느끼지 못할 인생을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청춘일 때의 열정, 청춘에만 할 수 있는 치기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줄거리에서도 말씀드렸듯 제가 이 영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叔叔，你跟住我俾唔到咩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너와 나는 충분히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있다면 어디든 따라갈 거야. 어떻게든 널 돌봐줄 거야. 이 마음이 저 끄덕끄덕하는 표정 하나에 다 담긴 게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어주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연애조차 갑을관계를 따지게 된 빡빡한 이 세상에서 영화로라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CG인지 진짜인지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영상기술이 발달하고
입체적인 줄거리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총소리와 액션이 딱딱 맞지 않고 조금은 묽은 듯한 피색상,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B급 영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 담겨진 마음만큼은 A급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리뷰를 하게 됐는데 유덕화라는 배우가 이렇게 잘생긴 배우인 줄 처음 알았어요. 코피를 저렇게 질질 흘려도 멋있고 화내도 멋있고 난동부르도 멋있고 쓰러진 것조차 멋있었습니다. 당분간 유덕화 배우님의 영화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유덕화 배우님이 나온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천장지구는 촌스러워서 더 좋다. 좋아요, 구독 해주실 거죠?